올해는 중국 모멘텀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실질적으로 한한령이 재개가 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개별 업체들의, 관련 업체들의 사업 구조가 그 모멘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준대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냉소적이죠. K-뷰티 글로벌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는 눈초리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 게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상장돼 있는 특히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70% 이상이 다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을 위시로 한 브랜드 업체들인데, 이들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업황이 좋아지는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브랜드 업체들은 K-뷰티를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K-뷰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성비하고 혁신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디 브랜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비상장돼 있는 인디 브랜드들. 예를 들어서 아누아, 조선미녀, 스킨천사, 토리든 뭐 이런 브랜드 업체들이 지금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상장돼 있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시장과 현 업황과의 온도차가 상당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랜드 업체들은 그런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다른 밸류 체인들, 화장품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 원료, 그리고 용기, ODM, 브랜드, 유통, 무역, 이렇게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브랜드는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특히 용기, 그리고 ODM, 그리고 유통, 무역은 상당히 그런 모멘텀을 온전히 흡수하고 있고 숫자로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텍코리아 용기 1등이죠. 그리고 코스맥스 ODM의 1등입니다. 그리고 실리콘2 무역의 1등이죠. 이 세 업체는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을 온전히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을 그대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요 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오고 혹시 주가 조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를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서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K-뷰티의 인디 브랜드의 대형화입니다. 인디 브랜드의 대형화. 그리고 두 번째는 탑2 ODM 업체들의 설비 증설 효과가 가시화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모멘텀의 재개 가능성입니다. 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인디 브랜드가 대형화되고 있어요. 이제 매출 규모가 2천억, 3천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각 탑에 있는 인디 브랜드들이.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글로벌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입점 니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라든지 월타뷰티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데서 우리 점포에 입점을 좀 시켜달라, 이런 그 요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뉴스 보시게 되면 맨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인디 브랜드들의 한 단계 레벨업, K-뷰티 글로벌 모멘텀의 한 단계 레벨업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멘텀이 각 밸류 체인의 탑 티어들, 아까 말씀드린 ODM, 그리고 용기, 그리고 무역, 이런 측면에 다 고루 분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글로벌 대형 유통업체하고는 거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디 브랜드의 대형화 모멘텀은 실리콘2에는 좀 비껴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모멘텀을 온전히 흡수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은 ODM 업체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탑2 ODM 업체들이 캐파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작년에는 캐파가 부족했기 때문에 3, 4, 5위 하위 업체들에게 실적의 모멘텀이 좀 분산된 효과가 있었어요. 수주를 다 받지 못해서 하위 업체들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수주의 분산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효과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거의 20% 캐파 증설을 했거든요. 20%면 금액 자체로는 한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5천억 원이면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ODM 업체 큰 게 하나 턱 생기는 효과이기 때문에, 아무튼 인디 브랜드들은 코스맥스하고 한국 콜마에서 생산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 탑2의 집중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국 모멘텀이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한한령 재개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한령이 재개가 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중국 소비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소비 경기가 뭐 회복되지도 않는데 한한령 풀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 업체들의 관련 업체들의 사업 구조가 그 모멘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현재가 돼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만족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서서히 중국의 소비 경기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4분기부터 보게 되면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사업 구조 조정도 대충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모두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한한령이 해제가 정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던 아모레퍼스픽이나 LG생활건강이 작년에는 상당히 이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나 LG생활건강이나 한 종목 정도는 깔고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코즈맥스도 마찬가지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2025년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코즈맥스 같은 업체들은 이 세 개의 모멘텀에서 다 깔때기처럼 실적의 모멘텀이 모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업체들은 계속 꾸준히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전체 화장품 업종의 투자 비중을 점점 늘려가는 전략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